네,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의 이제 마지막 세션이 되겠는데, 결국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회귀 분석의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이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그 논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학습을 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좀 더 한 단계 심화시켜서 들어가 보는 것이 이제 이번 그 세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회귀계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수학적 도구, 수리적 도구에 불과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아무런 임플리케이션이 없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 임의의 데이터들이 사실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회귀 분석을 돌려보면은 뭐가 튀어나오도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모 집단의 두 변수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회귀계수라고 하는 것은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추정이 가능한 그런 바가 있어요. 예컨대 뭐 1개월 사이에 뭐 온도의 증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할 적에 그러한 그 뭐 데이터의 상황에서 뭐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어떤 그런 데이터, 예컨대 뭐 주가 수익률 이런 걸 갖다 이제 막 집어넣고서 돌려본다고 하게 되면 사실 그 두 데이터 사이에는 어떤 콜레이션이 없는 상황일 텐데도 돌려보게 되면 무언가 그 최소 자승법을 충족하는 절편과 기울기가 나와서 회귀 분석을 이제 결과로서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할 적에 이것이 사실은 두 변수 사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지 이 어떠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유의성을 검증을 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은 사실 X와 Y를 각각 랜덤으로 생성을 시켜가지고서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X에 해당하는 값 뭐 하나, Y에 해당하는 거 뭐 값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랜덤하게 한 묶음의 데이터를 갖다가 생성시켜 놓고서 거기에다가 사실은 데이터를 이제 리그레이션을 돌려보게 되면 뭐 어떤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0에 근접한 어떤 흩뿌려진 데이터가 나오기도 할 거고 어떤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과 같은 랜덤 데이터가 나오기도 할 거고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회귀 분석해 보면 뭐 회귀식도 나오고 절편도 나오고 기울기도 나오고 R스퀘어도 나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랜덤하게 만들어진 데이터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랜덤하게 만들어진 데이터에도 사실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결국 회귀계수이고 회귀 모형인 만큼 데이터를 바라다 본 적하고 할 적에 실제 이제 눈앞에 주어진 데이터에서 뭔가의 어떤 상관성을 찾아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떤 우리가 어떤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쉽게 단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의성 검정을 위한 가정들은 이런 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잔차항 엡실론은 평균 0을 두고 있는 어떠한 확률 변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잔차항 엡실론의 분산 시그마 스퀘어라고 하는 거는 독립 변수의 값이 어떤 값이든지 간에 동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차항들 간에는 서로 이제 독립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잔차항 자체가 정규 분포를 띄워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유의성 검증을 위한 일종의 잔차항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추정의 표준 오차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이제 여기서도 존재하는데요. mean square error에 대해서 이제 루트를 씌운 거를 이제 추정의 표준 오차라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 standard error of estimate 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저희가 가설 검정을 할 때도 사실 이제 스탠다드 에러, 뭐 샘플 에러,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봤었습니다만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한데요. Sum of squares of error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서 결국 이제 저희가
최소 자승법에서 이제 구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죠. 개별 관측 데이터 yi와 모형에서 이제 제시되는 yi hat 간의 거리를 제곱한 거, 그 제곱을 summation 한 거를 n-2로 나눠준 다음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그것을 추정의 표준 오차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은 이제 이 추정량이 보여주는 것은 특정 어떤 데이터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오차항 엡실론 i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기록하게 될 표준 편차에 대한 추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까지 몇 가지 가정을 물고 들어왔죠. 잔차항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제 최적 회기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에 대한 어떤 표준 오차를 통해서 구간에 대한 어떤 추정을 저희가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가설 검증에서 이제 구간으로서 저희가 어떤 값을 추정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제 인터벌을 추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 에스티메이팅 된 어떤 값, 점 추정량을 바탕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회귀 분석에서도 결국은 이제 포인트 에스티메이팅을 했다,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했다고 하게 되면은 특정 xi 값에 이제 모형이 보여주는 yi 값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점 추정이죠. 그 점 추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표준 오차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와서 그 점 추정 양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신뢰 구간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함께 제시를 해주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유의적인 어떤 회귀 분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예컨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을 이제 해서 지금 파란색 점들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해서 일종의 피팅된 회귀 분석 회귀 선을 그었더니 오른쪽 아래로 이제 쭉 내려가는 기울기의 어떤 빨간색 실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예컨대 각각의 x 값에 대해서 y 값들이 저 회귀선을 중심으로 이제 분포를 할 텐데요. 이때 이제 95%의 어떤 범위 데이터들을 포괄하는 어떤 일종의 밴드를 갖다가 점선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구워주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이 선형 회귀 모형이 추정하는 어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유수준 5%의 어떤 신뢰 구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러한 밴드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보면은 이러한 데이터가 좀 데이터가 이제 아마 만들어진 데이터일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이제 95% 수준의 어떤 프리딕션 인터벌이 결국은 회귀선을 중심으로 위아래 이제 나타나 있는 이러한 형상을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러한 회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저희가 t-테스트를 해서 이제 실제 회귀 곡선이 이제 좀 잘 유의하게 잘 이제 나온 것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컨대 이제 관측된 어떤 데이터들하고 회귀선하고 사실 좀 타이트하게 잘 붙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잔차의 합이 작아지겠죠. 그럼 이제 그러한 경우에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베타 1 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어떤 기대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베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언스 B1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나타나게 될 건데요. 결국 이제 회귀선의 기울기를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할 적에 전체 모집단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모수인 베타를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얻어낸 어떤 회귀선의 기울기가 전체 데이터를 대변하는 어떤 값일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모집단의 데이터들이 이제 기록하게 되는 이제 일종의 스탠다드 에러인 시그마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xi에서 x의 평균 값은 x바를 뺀 것을 이제 제곱해서 모두 합친 어떤 그러한 값이 만약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나타난 것 같이 sxx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은 어떤 기울기의 어떤 분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라인에 있는 두 식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회귀 분석을 할 적에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떤 기울기를 얻어낸다라고 할 때 이제 그것이 유의한 어떤 기울기이다. 말하자면 둘 사이에 어떤 선형성이 유의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보고 싶은 상황이니까 귀무가설은 사실은 이제 베타 1은 제로, 즉 그 회기선의 기울기가 제로다라고 하는 것이 귀무가설이 되는 거고 이것이 대립가설로서는 이제 제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가설 검증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혹은 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도 가설로 세팅을 해놓고 들여다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B1 over SB1 결국은 이제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국은 이제 그 회기식으로부터 얻어진 어떠한 이 기울기, 회기선의 기울기인 B1이 결국 이제 실제 그 목격되는 B1들의 분산인 SB1을 루트를 씌워서 나눠둔, 즉 일종의 그 B1들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나눈 이 값을 가지고서 저희가 일종의 그 t-테스트를 돌려본 다음에 실제 이제 그 편차가 굉장히 작게 잘 핏됐다고 하게 되면 그 분모에 있는 SB1들이 사실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올 거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발견해서 그 손에 쥐고 있는 B1이 굉장히 높은 T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귀무가설인 베타 1은 제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귀무가설을 좀 비교적 용이하게 기각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찾아낸 B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데이터들의 어떤 편차들과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본다고 할 적에 굉장히 좀 유의한 어떤 기울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리를 회귀계수 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유의 수준 알파를 저희가 받은 상태에서 자유도는 n-2를 쓰고 t분포를 이용해서 뭐 양측 검증이나 좌측 검증을 해서 실제 이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어떤 이 t 값이 검정 통계량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기식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검증을 한다고 할 적에 F 테스트도 사실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회기선이 만약에 유의하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sum of square regression하고 sum of square error가 사실은 이제 이 비율을 놓고 본다고 할 적에 사실은 에러들이 모여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회기선을 통해서 설명되는 데이터의 양이 훨씬 커야 회기선 자체가 이제 유의하게 그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MSR over MSE가 F 분포를 따른다는 어떤 그러한 전제 하에 어떠한 그 아까 이제 제가 구도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웨이 아노바하고 이 회귀 분석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사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웨이 아노바라고 하는 건 어떤 실험을 통해 가지고서 다수의 샘플들이 존재할 때 이제 얘들에 대한 관계를 동시에 들여다보는 거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설명 변수인 xi 각각에 대해서 관측되는 한 무더기에 어떤 yi들이 쭉 있다고 할 적에 얘들을 이제 다시 대상으로 f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는 어떤 그러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xi 하나마다 말하자면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 샘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실종의 F 분석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검정 통계량을 뽑아낸다고 하면, 결국 회계에 의한 제곱 평균을 분자해, 그 다음에 잔세에 의한 제곱 평균을 분모해 놓고서, 그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회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얻어낸 어떤 그 F 값이 말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그 기각력 안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귀무가설을 이제 기각해버리는, 즉 회귀계수에서 얻어지는 일련의 그 회귀 변수들이 사실 이제 다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제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기각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러한 테스트를 저희가 이 F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서 이 선형 회귀 분석에든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이 개념이 좀 올 거예요.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할 적에 회귀 분석에 대해서 이제 그 유의성 검증을 할 적에는 직전에 배웠었던 F 테스트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연결을 좀 시켜놓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회귀 분석의 유의성 검증이라고 하는 거에 논리를 사실 발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구두로 혹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부분이 조금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두고서 둘 사이의 유사성, 둘 사이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혼자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가 희끄무레하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어쨌건 놓치면 안 되는 것은 각각의 어떤 설명 변수 xi들이 뭐 1부터 10까지 있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에 대해서 10가지의 어떤 샘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서 관측된 y 값들, 그거를 갖다 묶음으로 해 가지고서 얘네들이 이제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를 각각의 이제 어떤 그 샘플들을 갖다가 10개의 샘플을 놓고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F 테스트를 해 봤더니 이게 이제 실제 의미가 있는 값이 나왔구나 아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유의성 검정 혹은 회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제가 데이터 플로팅을 항상 강조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럼 바로 이런 측면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거는 전체적으로는 좀 약간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뭔가 리니어하다기보다는 좀 약간 이차 함수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뭐 이제 이런 식의 값들을 이제 우리가 이 가운데 그림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이제 소수의 어떤 극단적인 결과가 툭툭 튀어나오게 되면 최소자승법의 논리 하에서는 얘를 갖다가 만족을 시켜줘야 되다 보니까는 전체 기울기나 절편을 움직여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최소자승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거리가 멀수록 발언권이 센 거거든요. 왜냐면 1의 제곱보다는 2의 제곱이 크고요. 2의 제곱보다는 3의 제곱이 더 커요. 그렇죠? 1보다 4가 크고 4보다 커요. 10의 제곱은 뭐 100씩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소 자승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곱을 우리가 최소화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아웃라이어가 한두 개만 있을 때 이쪽으로 그 전체 결과가 훅 끌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아웃라이어 특이치가 보일 때는 이게 어디서 나타났나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것이 단순한 어떤 휴먼 에러 내지는 측정상의 어떤 오류나 실수 혹은 뭐 데이터 입력하다가 뭐 공 하나 더 찍었어 이런 거다 그러면 사실은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사실 이러한 그 데이터를 수정해서 임의적으로 모형을 좀 데이터에 잘 맞는 것이냐 포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고려를 해서 이 데이터를 갖다 특이치 아웃라이어를 제거할지 말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아웃라이어가 아니라 자주 이런 식으로 좀 툭툭 튀어나오는 뭔가가 있더라. 예컨대 교통사고 발생률 같은 거예요. 1년 365일 매일 운전하고 다녀도 교통사고가 잘 나진 않는데 한 번 나면 굉장히 그 심각한 캐주얼티가 나타날 거예요. 그 굉장히 드물게 나타난 어떠한 뭐 우리가 이제 포화성 분포 같은 것처럼 뭔가 랜덤한 샥이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온다. 그런 건 아웃라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지우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 모형 전체에서 이게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이 좀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아웃라이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귀 분석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에 어떤 기준이 사실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유의성 검정에서의 어떤 특이치, 아웃라이어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치킨 케이스를 이제 아까 기숙사에서 이제 친구들한테 치킨을 사 먹이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죠. 이 사람들에서 이제 만약에 특이값을 제거를 하게 되면, 예컨대 지금 치킨 0.9마리랑 한 마리랑 먹는 사람 중에서 배탈이 나가지고서 일주일 굶은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실험자 모르게 치킨 한 마리를 시켰는데 사실 이게 워낙 먹성이 좋아서 몰래 한 마리씩 더 먹거나 디저트로 초코파이를 꼭 하나씩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면 일단 얘를 후드려 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은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 사실 약간 오염된 값들이니까 아웃라이어로서 없애버리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봐봐요. 빨간색 점으로 표시를 해뒀는데요. 아웃라이어를 제거한 오른쪽이 사실은 기울기도 약간 더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R 스퀘어 값이 보세요.
37.93%에서 63.64%로 나와요. 그러니까 88, 64니까 거의 코릴레이션이 거의 한 80%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고 보면 이게 치킨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살이 찐다라고 하는 당연한 상식이 훨씬 더 데이터가 잘 입증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이렇게 실제 그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뿌려놓고 봤었을 때 이게 목격이 되는 거고, 얘가 배탈이 났는지 아니면 치킨이 몸에 맞지 않아서 뭐 좀 그 한 건지 아니면 몰래 뭘 시켜 먹었는지, 이게 결국 아웃라이어 안에 숨어 있는 데이터의 행간이나 어떤 에러를 포착을 해내야 된다는 것을 이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잔차 분석을 우리가 한다고 할 적에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뭐 필연적으로 잔차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잔차가 이제 그리고 이제 회귀 모형 자체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잔차 분석을 했었을 때에 그 잔차의 분포가 말하자면은 뭐 평균은 뭐 제로고 정규 분포고요. 뭐 등분산성을 갖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충족시켜 준다는 전제 하에서 사실은 이 회귀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거가 유의하다 아니다를 따지는 건데, 그게 애초에 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잔차도 사실은 별도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에서 사용한 어떤 데이터들이 사실은 어떤 그 잔차를 갖다 들여다봤는데 얘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 들쭉날쭉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면 사실 회귀 분석 자체가 틀린 거죠. 회귀 분석 자체에 맞지 않은 거를 갖다가 저희가 분석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혹은 뭐 모형의 혹은 변수의 선택을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이제 특이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한번 또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잔차가 어떠한 분포를 하고 있는지 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잔차랑 독립 변수가 이제 어떤 패턴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닌지 또 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잔차 분석을 해봤는데 잔차들이 좀 리니어하지 않아요. 2차 함수처럼 저렇게 삑 하고 이렇게 도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설명 변수가 포착하지 못한 어떠한 데이터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설명 변수를 좀 추가적으로 가공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데이터를 좀 조절해 가지고서 이 비선형성을 갖다 포착을 해 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설명 변수를 넣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경우, 예컨대 이제 xi가 좀 적을 때는 그 잔차항들이 좀 적다가 xi가 좀 커지게 되면 잔차항들도 같이 커지는 어떤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뭔가 놓친 게 또 하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이 잔차가 시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상관이 존재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일종의 오토 콜레이션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 적에도 결국은 이 잔차라고 하는 거는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체에 데이터를 갖다 걸러놓고서 나오는 그 무언가인 건데, 그게 이제 결국은 채로 걸러놓고 보니까 뭐가 지금 더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좀 데이터를 갖다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모형이 추가적으로 좀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혹은 뭐 어떤 변수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그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가 얼마나 이 체에 잘 맞는지 툭툭 걸러내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비유한다고 할 적에, 좋은 회귀 모형이다 그러면 체에 걸러져서 나오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걸러진 것들의 이제 떨어지는 모양새를 좀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체가 데이터에 잘 핏되는 건지, 혹은 이 체가 좀 좋지 않은 체라서 추가적인 어떤 그 분석을 더 해서 숨어 있는 어떤 팩트를 데이터들로부터 더 발굴해 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그런 그 잔차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보면 이제 비선형 관계가 존재하는 거에 대한 건 이런 식인 거예요. 회귀 분석을 돌려서 이제 회귀 라인을 쫙 그어 놓고 실제 이제 데이터들 분포를 보면 잔차가 왼쪽 같은 경우는 좀 컸다가 가운데는 또 좀 약간 작다가 또 좀 XI가 커지게 되면 잔차가 좀 커졌다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회귀 분석을 해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실제 회귀선으로부터 결국은 그 데이터 X 값이 좀 작은 쪽이나 큰 쪽에서는 회귀선 위에 데이터들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쯤에서는 중심으로 이제 좀 존재하는 그런 뭐 모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헤테로스케레스티시티라고 그러는데 이분산성이 있을 때 xi 값이 이제 결국 좀 작을 때는 그 편차들이 좀 작게 이렇게 오차들이 나타나다가 이게 이제 나중 가게 되면은 확 커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놓친 텀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이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잔차를 갖다가 이제 회귀 분석을 하고 나서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다. R스퀘어 높게 나왔다고 장땡이 아니란 거예요. R스퀘어 잘 나왔으니까 좋은 모델이다. 땡. 이런 식으로 잔차를 한번 들여다보고서 이 안에 뭐가 들었나를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이 잔차 분석을 하다가 새로운 모형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놓쳤던 어떤 경제 변수 간의 어떤 인과관계가 발견되기도 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 중요한 건 회귀 분석 그 자체가 아니라 분석은 컴퓨터가 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잔차를 잘 읽어내 가지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어떤 데이터의 이면을 잘 포착해내는 게 좋은 회귀 분석의 어떤 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오토코릴레이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적에도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시저널리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왼쪽 그 가로축에 있는 게 어떤 날짜 데이터 같이 이제 어떤 시계열 데이터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시저널리티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시저널리티가 이제 결국은 이러한 그 회귀 분석상의 그런 오토코릴레이션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규칙적으로 들쭉날쭉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잔차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뭔가 모델에서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스스로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 특히 이제 심플 리니어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고 한 거를 이제 굉장히 재미없게 배우려고 하면 앞에서 봤던 식을 다 이제 손으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막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을 가지고 데리베이션을 해가면서 이제 뭐 공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이제 좀 더 좋은 어떤 방법 중에 하나는 통계 분석이나 이제 회계 분석 자체는 이제 도구에 맡겨두더라도 실제 이제 잔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모형을 좀 잘 설계하고 실제 데이터 이면에 어떠한 어떤 그 맥락들이 숨어 있는지를 잘 따라가는 것이 어떤 좋은 사회학 연구의 어떤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잠깐 쉬고 세 번째 세션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